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매물이 없어서 발을 동동거렸던 매수자들이 완전히 씨가 말랐습니다. 매수자가 뚝 끊기자 매물이 점점 쌓이더니 급기야 3억씩 하락한 초급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입질조차 없습니다. 매물을 확보하느라 바빴던 중개소 사장님들이 매수 대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초급매로 유혹해보지만 부동산 심리가 완전히 끊긴 상황이라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내년 초까지는 쭉 이어질 듯한데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단지마다 아파트 팔려고 아우성. 진짜 그래요. 사람이 사라졌어요. 벌써 3억 초급매 수두룩.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에 핵폭탄이 터진 듯이 아주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신호,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각가지 신호, 징조 이걸 정리해 보면 우선 이제 어떤 과정상에서 본다면 매수자가 사라졌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사는 사람이 없어버리면 이건 매물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죠. 팔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이 적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금매는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매물이 쌓이니까. 그럼 금매가 증가되면 어때요? 하락한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신고가였다면 이번에 하락 거래. 하락 거래가 늘어날수록 심리는 계속적으로 내려갑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강남 하락이에요. 강남 지금 4억, 3억 빠진 것들 거래되고 있죠. 이게 강남이 무너지면 이제 상당히 위기가 다가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세가 지금 하락입니다. 원래 이제 마이너스까지로 떨어진 것 같은데 시세는 그렇게까지 확 떨어뜨리지를 않거든요. 지금 거래가 안 된 곳들이 훨씬 많고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까 시세가 거래된 곳만 마이너스지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 모든 일들이 거래 급감 때문에 벌어졌어요. 부동산 대세 하락. 그렇다면 과연 얼마까지 떨어져요? 언제 떨어져요? 자, 연도별로 하락 금액을 한번 정확하게 제시해 볼게요. 시뮬레이션을 뽑아봤는데 거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 뽑은 거라 비슷할 거예요. 자, 만약에 2021년 현재인데 2022년은 그냥 건너뛰고요. 2023년부터 빠진다 라고 한다면 이제 1년 하락한 거잖아요. 2020년 수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대략 10에서 20%,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죠. 이번에는 2년 정도 떨어진다. 그럼 2019년 수준 20에서 30%. 2024년이겠죠. 3년 떨어지면 2025년인데 자, 3년 하락한다. 그러면 2018년 수준 30에서 40%. 만약에 4년 이상 하락한다. 그럼 2026년이 될 거예요. 4년 하락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이 된다고 보면 돼요. 대략 40에서 60%. 반토막 이상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년 빠질 것 같아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잠깐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거는 대세 하락이 아니죠. 상승장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사이클도 바뀌고 정부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바뀌고 집값은 지나치게 높고 금리 인상, 대출 이거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자, 그러면 2022년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아직은 지금 뭐 정부가 교체된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집값을 막 잡으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그리고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게 조금 안착되려면 내년 6월이 지자체 선거인데 아마 하반기 12월 달이나 돼야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요? 한 1년 정도 보자고요. 자, 만약에 자, 이제
13년에 7억이었던 것이 현재는 지금 20억이거든요. 자, 20억짜리. 이게 바로 강남 중위권 가격이에요. 강남의 평균이 20억 정도 돼요. 얘가 1년 동안 더 뛴다.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자, 내년까지 뛴다. 그러면 23억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리냐? 올해부터 빠진다. 그러면 얘 17억으로 빠집니다. 제 생각은 많이 뛰어봤자 이걸 것 같아요. 뭐 내년까지 뛰든 언제까지 뛰든 3억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떨어지면 얘는 7억에서 올라온 거라서 여기까지 가요. 10억까지. 자, 반반이라도 사면 안 되는데 기대치는 3억이고 자, 떨어지면 10억이 빠져요. 반토막. 그것도 17, 14, 10억 이렇게 22년, 24년, 26년을 거쳐서 빠지죠. 그러면 서울은 중위권 가격이 지금 11억이거든요. 서울 평균 가격이 11억이에요. 그러면 얘가 2013년에 4.5억이었어. 얘가 1년 더 뛰면 얼만데요? 13억이에요. 13억. 2억 정도는 뜁니다. 문제는 이만큼 뛴다고 해서 이거 세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1억 뛰어봤자 뭐 2억 뛰어봤자 세금 거의 1억 5천 이상 세금 내야 돼. 양도세를. 2년 이상 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니까. 그런데 떨어졌다. 만약 내년부터 떨어지면 이제 1년 떨어지면 9억. 2020년, 24년, 3년 떨어지면 7.5억. 5년 떨어지면 5.5억. 결국은 자 11억짜리가 기대감은 2억이지만 추락은 반토막이에요. 5.5억까지 빠져요. 자, 그 다음에 7억짜리 이것은 어디 중위 가격이냐면 경기도의 중위 가격이에요. 중간 가격. 자, 이게 2013년 3억밖에 안 된 게 7억까지 올라온 거죠. 자, 그런데 얘가 1년 올라가면 8억. 약 1억 정도 뜁니다. 근데 1년 떨어지면 6억. 그렇지만 하락은 이게 3억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험성은 3.5억, 반토막 3.5억. 올라봤자 1억. 위험하죠? 자, 이번에 지방 한번 볼게요. 광역시 평균이 광역시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중위권 가격을 대충 5억으로 봅니다. 2013년에 2억밖에 안 했던 게 5억까지 올라왔다고 보면 돼요. 자, 올라간 다음엔 6억. 1년 떨어지면 4억. 근데 얘가 만약에 대세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2.5억. 5억짜리도 반토막 납니다. 부울경 100 몇 주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거 가볍게 떨어져요, 이것도. 자, 거의 4, 5년 떨어지면 이렇게 빠져요. 즉 정리해보자면 각 전국 단위로 제가 해드렸는데 비싼 건 많이 떨어지고 덜 비싼 건 덜 떨어지지만 자, 기대치는 별로 안 되는 거에 비해서 왜 올라왔으니까 자, 위험은 더 크다. 그러면 거품이 많은 지역별 아파트 얼마나 떨어질까요? 50에서 60% 폭락이 정설입니다. 왜냐?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서울부터 한번 볼게요. 압구정 현대, 뭐 현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강남 아파트들은 4배 뛰었어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2013년이 바닥이었는데 10억짜리가 40억이에요, 지금. 딱 4배 뛰었죠. 놀라운 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의 삼익비치, 얘 54평은 6배나 뛰었어요. 5억짜리가 30억, 5, 6, 30. 무섭네요. 자,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 얘는요, 4배나 뛰었습니다. 6억짜리가 25억까지 올라왔어요. 4, 6에 24. 자, 4배 뛰었죠? 자,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산읍 56평. 얘는 6억짜리가 23억이 돼가지고 역시 4배 뛰었습니다. 뭐, 뛰면 기본 4, 5배예요. 그럼 얘가 얼마나 떨어지냐? 떨어지면 40억. 볼 것도 없이 20억 아래에요, 아래. 자, 얘 떨어지면, 자, 30억? 떨어지면 15억 아래에요, 15억 아래. 뭐 어차피 5억이 뛰었는데요. 얘 떨어지면 그럼 얼마냐? 방이동, 얘 25억. 얘 볼 것도 없이 12억 아래입니다. 13억 아래나 12억 아래나. 얘, 자, 지금 23억짜리 6억에서 뛰었죠? 얘 떨어지면 그 반토막인 12억이나 11억 아래예요. 어떻습니까? 무섭죠? 근데 이 떨어진 것은 설마 하고 이렇게 올라간 것은 까먹습니까? 그래도 이 바닥 시세보다는 더 비싸잖아요. 반토막 나도. 자, 이제 기간별로 집값 예상 흐름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꼭 올해 떨어지고 내년 올라가고 이걸 떠나서 이제는 서서히 이걸 준비할 때가 됐어요. 먼저 이제 이 벌집 순환무형이 크게 6단계예요. 이제 보세요. 이게 바닥이고 여기가 꼭지죠. 제1국면 회복기, 상승 초기,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제2국면 호황기, 상승 중기. 이제 이 꼭대기잖아요. 이게 제3국면이 상승 후기입니다. 침체 진입기라고도 해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제4국면이 침체기입니다. 하락 초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5국면은 불황기라고 합니다. 하락 중기고요. 제6국면이 회복 진입기 바닥입니다. 바닥. 즉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연도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제1국면 회복기 상승 초기가 바로 2006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2014년에도 시작했어요. 상승장이. 그 다음에 그러면 막 신나게 날아갈 때 중기는 언제냐? 2008년. 그 다음에 최근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2017년. 그리고 그러면 꼭지는 언제냐? 상승 후기. 옛날로 따지면 2009년이고, 자, 지금이 꼭지입니다. 2021년 혹은 22년이 될 수도 있겠죠. 내년까지 뛰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침체기 이제 빠질 때 됐습니다. 하락 초기를 대략 예전에 빠질 때 2010년이었고 이제 예상입니다. 이번에는 2010년은 팩트고 2022년 바로 이게 하락 시작 또는 23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중기는 2011년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2024년 정도가 중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락 후기 2013년으로 옛날에 바닥이 2013년인데 이번엔 2026년. 이걸 한번 어느 정도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로 수도권에라고 내가 써놨는데 수도권만 해당되느냐? 예전에 사이클이 좀 달랐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조정지역이 같이 묶였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강남이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2021년 그럼 2022년 올해하고 내년 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는 2023년, 27년 그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부동산 역사상 최악의 버블 내년부터 악소리 날 것이라고 UPI 뉴스에서 나왔는데 자, 부동산 매매 한번 보자고요. 먼저 1번 21년에서 22년 즉 지금 가을부터 바로 내년 봄 직전까지예요. 먼저 매수자 이 12월에서 3월 이때가 제일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쌀 거거든요. 흐름을 보면서 금매를 한번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6억짜리 잡는데 이게 4억이 됐다? 3억까지 떨어지더라도 그거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30억짜리가 지금 이제 26억, 27, 8억이다?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것도 금매는 맞으니까. 근데 30억짜리가 20억으로 떨어졌다. 나중에 15억으로 떨어지든 어쨌든 잡아도 뭐 괜찮을 것 같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이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본금, 실거주 중심, 자본금이 있고 실거주 중심이고 그 다음에 중저가, 저평가 이런 걸 본인이 잡는다. 금매를 잡는다 그러면 매수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건 그렇게 많이 안 빠지지 않겠어요. 뭐 겨울에 좀 빠져가지고. 자, 매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영끌이거나 갭투자 무리를 했거나 또는 상승이 별로 안 되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외곽지역 거래도 안 되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나홀로 아파트거나 뭐 이런 못난이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던지는 것도 생각하세요. 이것 만약에 꺾여버리면 나중에 10년 안 팔려요. 몇 년이요? 10년. 자, 1차는 지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뭐 멀쩡한 걸 꼭 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1주택기야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끌고 갈 수 있잖아요 하는 것은 괜찮은 걸 끌고 가는 거지 좋지도 않는 거 나홀로 뭐 비아파트 이런 그런 것들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2차 22년 즉 내년 다시 또 4월부터 8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어느 게 정답인지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봄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번 다 보세요. 자, 이제 23년에서 27년 매매 바닥장에서 23년, 24년 흐름 보며 바닥 시점 잡아가지고 잡으면 되죠. 유망 아파트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유망 아파트는 이렇게 네 가지를 보세요. 분양, 분양권, 미분양, 그 다음에 금매 이 네 개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그 다음에 매도자들은요. 바닥장에 팔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티게 해갖고 꼭지에 팔아야죠. 얼씨구나하고 팔으면 안 돼요. 물론 이 경우는 달라요. 자, 내 거 많이 떨어졌지만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더 좋아요. 내 거보다 좋은 아파트는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겁먹지 말고 빚내서 잡아버리시라고요.
또는 추가 매입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넉넉치는 않지만 저거 조건이 좋은 분양권이 있네? 잡으시라고요. 자, 부동산 5대 변수. 이제 앞으로 돌아올, 그렇다면 5가지 변수가 뭐가 있느냐?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물론 자, 조금 더 추가시킨다면 지방자치제 선거도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또는 백신 여부. 자, 위드 코로나 이제 전화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코로나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코로나가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집값에 더 문제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이제 돈을 긴축 정책을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가 활성화될수록 집값은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정부 정책.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정책을 펴느냐. 금리 인상 아마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내년에 서너 번 할 것 같아요. 이미 뉴스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거품이 심한 건 맞지만 다른 나라도 떨어지느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좀 뉴스에 나오죠. 자, 부동산은 5대 변수.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가짜 정책과 진짜 정책. 뭐 이건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지금까지 25번의 정책은 제 입장에서는 가짜 정책이에요. 왜냐? 쓸데없는 규제. 오히려 그 규제를 하는 바람에 집값이 더 뛰어버리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차라리 17년대로 돌아가버리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보세요. 세금 규제. 괜히 양도세, 중과세 같은 거 때려가지고. 자, 규제지역. 조정지역, 개나거리나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강남이 막 뛰니까 강남이 안 떨어지면요. 절대 집값 안 떨어져요. 항상 얘가 기준이니까. 같은 규제지역이면 강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분양규제. 예전처럼 그냥 추첨제로 많이 해놨다면 영끌 안 하고 이렇게 안 뛰었을 것 같아. 그런데 무슨 특공이네, 공공임대네, 뭐 쓸데없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막 해가지고. 자, 이거보다 이걸 해야죠. 이거 진짜 정책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갭 투자 이거 못하게 했어야죠. 차익 환수하고. 이것 때문에 집값 폭등한 거예요. 이것도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법인 사업자들이 수백 채씩 갭 투자한 거야. 자, 공급정책. 진작 공급정책을 하더라도 했어야 하고 매물 유도해야죠. 근데 지금 매물 유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공급이니까. 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세게 때릴 게 아니라 누진세를 때려버려야죠. 종부세, 보유세를 때려야 돼요. 제가 맥을 잡아드렸어요.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건 아예 안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비교해 볼게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 부동산을 왜 꼭 투자로 보느냐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욕하면 안 되죠. 본인이나 그럼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살고 하다 보니까 벼락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깨달아야죠. 지지 않으려면. 지금 오징어 게임이 부동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성공 사례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평소에 관심을 가져요. 부자들은. 맞죠? 투자 중심입니다. 실거주가 어디 있어요? 투자하러. 그 다음에 주로 비싼 아파트나 서울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고요. 그런데 자, 알량한 자존심 이렇게 관심 가는 사람들이 실패해요. 주로 폭락론자들이 이거 많이 하는데 자, 무주택 계속 유지하거나 폭등장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 왜? 다른 사람들 돈 벌었다니까 뒤늦게. 그래서 영끌하죠. 거주 중심이야. 나는 실거주 특히 젊은 분들 실거주 물론 정신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투자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는 거주 중심으로 매수했을 뿐인데 알거지가 돼 나중에. 왜? 뛰지 않아갖고. 자, 떨어져가지고 저가 외곽지역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주로 젊은 세대가 많아요. 꼭 이거 구분 잘 하세요. 자, 부동산 재테크 투자 방법. 부동산은 재테크입니까? 이건 우리나라 질문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하고 다
동시에 부동산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재테크 맞아요. 자본주의 재테크에서 최고는 부동산입니다. 이건 실거주이자 투자 목적으로 같이 접근해야 돼요. 주식, 채권 이딴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원자재 이런 것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밥입니다.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 접근 방식, 자본주의 부동산은 투자가 항상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평생 저축한 금액보다 부동산 상승 금액이 훨씬 커요. 평생 저축한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성공 투자의 요건은 뭔 줄 아세요? 자, 잘 들으세요. 목돈을 마련해야, 그래야 뭐 집을 잡든지 말든지 하지. 1주택은 유지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괜찮은 아파트로. 세 번째, 서울과 수도권에 관심을 갖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매수하려면 웬만하면 하락장에 매수하거나 꼭 하락장에는 갈아타기 하고,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하고 상담도 받고 실천을 해야 뭔가 성공을 하죠. 자, 이제 코로나 위기, 지금 세계 경제 2020년 이미 시작됐죠. 코로나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겼어요. 금융 불균형. 주식, 부동산, 위험자산이 거품이 확대가 됐어요. 시장이 왜곡된 거죠. 돈 찍어내고 경기는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안 좋은데 얘들만 뛴 거야. 돈 가치가 없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부동산, 주식의 거품, 비트코인의 거품이 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오히려 실물 경제는 살아나고, 이런 것들, 위험자산은 뛰지 말아야 하는데 거꾸로 됐어. 불확실.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 위기가 2023년에 도래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 4단계 과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1단계 코로나 발생 경기 침체, 2단계 통화량 증가, 돈 계속 찍어냈잖아. 부동산, 주식 거품 폭등했죠. 그러면 3단계 이제 현재 단계예요. 부채가 늘어나면서 금리 인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긴축 정책 하니까 결국 사단이 납니다. 금융 부실이 생기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거품 폭락으로, 여기 보시면 부채 폭증, 경제 불균형, 경제 위기 3단계가 펼쳐지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이렇게 블랙홀로 사람이 빨려 들어가죠. 무리한 투자는 이렇게 빨려 들어가니까 이 번개 맞으니까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떨어진 것을 보지 못한 분들은 각종 호재가 생기면 몇 억씩 뛴다는 말에 눈이 멀어서 상투장에 매입을 합니다. 지금은 섣부른 행동보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